지병서입니다. 이틀차 교육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어제 1일차 교육 그 1일차 교육은 뭐 내 수업 에듀프레소를 가지고 이제 내 수업을 이제 구성하는 거 뭐 이렇게 저걸 했고 칠판 빈노트 그리고 그 에듀엑셀 가지고 수업 자료 에듀엑셀 가지고 수업 자료를 판서 수업을 하는 거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강의 만드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삼성 플로우, 삼성 플로우를 가지고, 플로우를 가지고 미러링 시키는 거 설명을 좀 드렸죠. 스마트폰에 있는 걸 PC에 넣어서 하는 것들을 어제 이제 교육을 좀 드렸습니다. 어제 대표님 한 분이 아주 놀랍게 되게 신기해하시면서 뭐 놀랬던 그 표정을 좀 지셨죠. 그래서 오늘은 수업은 이제 세 파트를 좀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좀 약간 이제 응용 파트인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줌에 대해서 오늘 쭉 참여형 수업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 줌에 대한 활용을 좀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편집이 필요 없는 강의 시스템 구축하기. 요거는 이제 OBS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무료예요, 무료. 자, 요거는 뭐 편집도 필요 없지만 수업할 때 다양한 영상들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화면을 구성해서 하는 수업 방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학생의 학습 활동을 확인하는 수업 시스템 만들기. 이건 뭐냐면 대부분 우리 목사님, 대표님, 뭐 강사님들이 하는 게 내 수업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 박재인 목사님도 학생들의 화면을 보면서 수행을 보면서 실제 스마트가 됐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보면서 그거를 나중에 피드백을 구상하고 수업을 설계하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제가 이 세 가지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각자 아니면 상황, 교육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하면 돼요. 첫 번째, 줌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줌 소회의실. 자, 이거는 앞으로 학원 시스템에서 되게 좋은 시스템이에요. 학원에서. 코칭 시스템하고 연동돼서 줌 소회의실 이용해서 학생들의 수업 활동을 보면서 또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요거 OBS 스튜디오, OBS 스튜디오. 이걸 좀 OBS 스튜디오하고 이제 삼성 플로우 두 개를 결합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여기까지 쓰고 공유하면은 카메라로 늘 애들이 어떤 수업 활동을 내가 보면서 체크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 카메라 한번 보세요. 제 화면이 나가고 있죠. 그렇죠? 이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OBS 스튜디오 저걸. 그러면 카메라가 10개가 올라와 있어요. 10개가 다 학생들 수업 필기하고 이런 지금 제가 필기하는 거 화면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좀 두께가 얇아서 잘 안 나오는데 쭉쭉 나오잖아요. 그죠? 보면서 확인하면서 할 수 있는 수업이에요. 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옴니보드라고 있어요. OMNI 보드. 이건 저희 이제 스마트 솔루션이에요. 뭐 이건 따로 유료로 저희가 파는 거예요. 이 옴니보드 시스템을 가지고 또 원격을 또 보면서 할 수가 있어요. 인터랙티브하게.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보면은 수업하시는 분의 가장 고유적인 특색은 자기가 하는 수업 방식만 고집을 해요. 대부분. 변화를 싫어해요. 1번. 변화를 왜 싫어하냐면 남들 앞에서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죠. 근데 제가 기업에서 수업할 때는 수업은 종합예술처럼 했어요. 종합예술처럼. 매번 수업할 때마다 다른 거예요. 이번엔 이렇게 해보고 저번엔 저렇게 해보고. 이제 그게 우리 교육의 수업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적인데 역량을 갖추시면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줌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진행을 시켜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네요. 예. 자, 오늘 그 수업할 내용은 예, 네. 수업 내용은 줌으로 참여형 수업 만들기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줌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줌의 이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하기, 이건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죠.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고요. 줌으로 수업 개설하기, 그 다음에 수업 접속 정보 공유하기, 이건 대부분 아시죠? 오늘 참여하신 분 중에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근데 이제 우리 보급용으로 좀 아시더라도 한 번 더 촬영을 해서 우리 다른 그 처음 잘 못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기 설명 제가 한번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줌 전문가 활용하기. 자, 줌은 다 하시는 기능일 거예요. 3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이제 상호작용을 하시면 돼요. 예. 마이 컨트롤 1번, 2번 공유하기, 3번 주석 활용하기. 요 세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줌을 가지고 수업을 잘 하세요. 근데 대부분 써보신 기능들이에요. 써보신 기능들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학생들도 활용하고 그럴 수 있게끔 어떤 상호작용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줌 안에 있는 기능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양방향 소통형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네 번째로 제가 기타 주요 기능 소외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요거 있네요. 참 소외시 장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뭐 줌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을 해결해 드리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볼까요? 예. 네, 첫 번째로 이제 그 줌으로 참여형 수업을 줌 기본 기능이에요. 그래서 회원가입부터 로깅하기까지 개설하는 거, 수업 정보 공유하는 거, 이거 한번 빠르게 한번 제가 진행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줌을 가지고 이제 회원가입을 참여하려면 보시면 크롬을 이제 실행하시고요. 크롬을 실행하시고 여기 주소창에 zoom.com 아니면 zoom.us ZOM 어디서 이렇게 하시면 하고 엔터를 치세요. 주소창 말고 검색 말고 엔터를 치면은 줌 페이지에 딱 들어가죠. 자, 줌 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줌 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지금은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로그인을 로그아웃 할게요. 로그아웃 하면 참 이렇게 처음 들어가면 이렇게 회원가입 안 되신 분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회원 다 가셨죠. 자, 여기 지금 무료 가입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해요. 이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출생년도 뭐 19, 뭐 90, 이거 90년도생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 체크를 다 해요. 계약. 본인은 맞습니다. 모두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주소를 넣어요. 내가 메일로 쓸 거. 선비엘, 뭐 골뱅이, 뭐 gmail.com.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게 이 메일로 가입하는 거하고 이 아이콘을 눌러서 가입하는 거하고 차이점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게 메일로 넣으면은 항상 이메일을 내가 비밀번호를 바꿀 수가 있어요. 줌에 대한 그 로그인 승인을 어디서 하냐면 줌사에서 하는 거예요. 요 메일을 집어넣으면. 자, 요 구글 아이콘을 눌러요. 그러면 이 줌 로그인 승인을 어디서 하나요? 구글에서 하는 거예요. 구글. 그래서 내 줌 계정을 여러 사람이 같이 쓴다 할 경우에는 이걸 누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구글을 하더라도 여기다 입력을 해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비밀번호를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요걸 눌러서 가입했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상대방한테 내 구글 계정을 하고 비밀번호를 줘야 돼요. 내 개인정보가 다 노출이 되죠. 그래서 꼭 가급적이면 요 이메일로 넣어서 가입하시는 게 뭐 친구, 동료 뭐 같이 쓸 때는 좋습니다. 혼자 쓰는 거는. 그래서 요 차이, 이메일을 넣으면 줌의 서버에서 계정 승인을 받는다. 그 다음에 그 구글 아이콘을 누르면 구글 쪽에서 이제 그 구글 쪽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요. 자, 그럼 메일로 나머지 쭉 따라 하시면은
메일에 오면은 이제 비밀번호 설정하고 이렇게 그거 따라 하시면 이제 계정에 이제 가입이 돼요. 자, 이제 가입이 됐다라 가입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그 회의 만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회의 하시는 분들도 회의 만드는 거를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쓰죠. 네. .com 네. 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했어요. 네. 로그인을 하면은 이런 창이 나오죠. 이런 창이 나오는데 우리 대표님들 대부분 쓰시는 게 이제 주최하기. 그래서 바로 이거 가지고 이제 회의를 만들죠. 이거는 이제 오토매틱이라고 자동차 오토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예약이 있어요. 회의 예약하는 거는 예약을 누르시는 게 되게 그 확실하게 회의를 만드는 방법이 좀 귀찮아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여기 회의 예약에다 이제 내 회의에 이제 회의 이름을 주죠. 여기다 예,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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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온라인 수업 수업 자, 그다음에 이제 언제 할 건지 일시를 여기서 이제 내일 예를 들어 뭐 9시 시간은 1시 1시 PM부터 하겠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하겠다. 자, 이거는 이제 2시간 하면 3시간. 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주셔도 관계없죠. 자, 그다음에 이제 되프리 회의나 이런 것들 되프리는 회의는 이제 주기적으로 회의를 계속할 때 하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 꼬이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냥 그때그때 회의 예약해서 시작하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개인 회의 아이디 쓸 거냐, 자동으로 생성할 거냐. 그러면 이건 자동으로 생성하면 랜덤하게 번호가 주어져요. 회의 아이디가. 근데 보통 자기 회의는 이렇게 개인으로 떨어져요. 그냥 비밀번호를 바꿔가지고 차단을 시키시면 돼요. 암호를 넣을 거면 넣고 없앨 거면 이거 체크하시면 없어져요. 이렇게 하면 들어가죠. 자, 그리고 대기실은 뭐냐면 대기실을 쓰게 되면 사람들이 회의에 안 들어오고 대기실에 걸려 있어요. 한 사람씩 입장시켜 줄 때, 유료 교육 이런 거 할 때 쓰면 되는데 보통 암호 가지고 대부분 걸려지기 때문에 대기실도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난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싶다 할 땐 대기실 쓰시면 되고요. 이건 인증된 사용자면 계정으로 인증된 사용자 이거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대부분 좀 안 드시 그냥도 들어오시니까 이거는 거의 쓰실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옵션 보면 표시가 있어요. 자, 참가자가 참가하도록 허용 언제든지 그러면 참가자가 먼저 들어와도 참가자 허용이 돼요.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거 하는 거고요. 뭐 기타 이런 자동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안 하셔도 뭐 큰 지장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탁 누르시면 회의가 딱 만들어지죠. 회의를 만들면 이거를 가지고 초대 복사를 하시면 이렇게 내 회의를 복사해 가지고 회의 초대 복사한 다음에 이제 카톡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뭐 질문사항 있나요? 네, 이건 대부분 뭐 한 번씩은 해보신 일인데 다만 여기에서 주최하는 방법을 자동으로 하느냐 예약을 쓰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약을 많이 쓰시기를 좀 권장해 드리고요. 자, 다음은 이제 수업 개설하고 수업 정보 공유하는 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는 뭐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뭐 질문사항 있나요? 네, 질문사항 없죠?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지금 이제 예약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회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10번을 하는 경우에, 네. 그게 굳이 예약이 필요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10번을 할 경우에요. 네네. 어느 게 일주일에 더, 10번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약을 안 하고, 예, 예. 그냥 한번 줌 링크만 알려주면은
그렇죠. 그냥 저기 네, 로그인하고 그냥 그걸로 들어가. 계속 들어오면 되니까. 예, 뭐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쓰죠. 네네. 예, 그래서 예. 그게 예약을 안 하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이제 10번을 그 하나만 가지고 10번을 하시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전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어떤 건 에드프레소, 어떤 건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무슨 예, 말씀인지. 네. 좋은 질문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가지고 명상도 하고 뭐 저기 저기 온라인 예배 그 설명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쓰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용하시죠. 사용하니까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자, 다음은 이제 줌의 이제 본격적인 기능에 좀 들어갈게요. 자, 줌 전문가 활용은 사실은 줌은 뭐 대표님들이 많이 써보셔가지고 그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는 마인드를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인드. 예, 마인드를 바꿔주시는데 예, 예, 마인드인데 대부분 줌을 가지고 수업을 어떻게 하세요? 예, 제가 많은 수업을 봐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 예, 줌을 가지고 저는 방송하고 예, 수업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우리가 방송은 유튜브죠. 예. 수업은 우리가 이제 줌은 수업 도구예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이제 방송 도구처럼 쓰고 활용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줌을 가지고 내가 수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기능들도 좀 더 수업 도구에 걸맞게 써야 되겠구나. 요 마인드를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줌에서 세 가지를 잘하면은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마이크 컨트롤, 두 번째 공유하기, 3번 주석. 예, 이렇게 세 가지. 뭐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마이크 컨트롤, 공유, 주석. 이렇게 세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은 줌을 잘 쓰게 되는데 그 마이 컨트롤, 공유하기, 주석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시. 나머지는 이제 좀 부가적인 기능들이 있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그 줌을 내가 그 화면 공유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툴바가 나와요. 이렇게 툴바가. 예. 이렇게 툴바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에 참가자가 있죠. 참가자. 얘가 마이 컨트롤이에요. 마이 컨트롤. 참가자가 마이 컨트롤. 마이 컨트롤. 자, 그다음에 공유하기는 여기에 예, 화면 공유, 세로 공유 여기 있죠. 그걸 가지고 쓰면 되고 주석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여기 있군요. 이렇게 되면 주석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툴바에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요 화면은 지금 이 화면은 공유한 사람이 나오는 줌의 툴바예요. 지금 대표님들은 참여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툴바가 안 보이죠. 나중에 공유하면 이 툴바가 보여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컨트롤하면서 수업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참가자 마이 컨트롤 하기를 한번 탁 눌러볼게요. 탁 누르면 참가자가 이렇게 나와요. 옆 화면에 나왔는데 제가 옮길게요. 예, 참가자가 이렇게 나와요. 참가자가. 참가자 이렇게 나오면 마이 컨트롤은 이렇게 인성 대표님이 음소거 하려면 개별적으로 음소거 이렇게 누르면 음소거가 되죠. 예. 박세진 목사님도 이렇게 누르면 음소거 누르면 음소거가 되죠.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음소거를 하시면 돼요. 막 하다 보면 막 소리가 막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모드 음소거가 있어요. 모드 음소거. 모드 음소거. 자, 이 모드 음소거를 탁 누르시면 이렇게 나 외에 모든 사람을 음소거를 한 방에 하는 거예요. 한 방에 하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은 참가자가 스스로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요. 자, 마이크 다 한번 켜보실래요? 김선랑 대표님, 꿈꾸는 퍼니 대표님, 박경문 대표님, 인성 대표님. 네. 마이크 딱 키시면은 제가 여기서 참가가 스스로 음소거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 누르고 탁 누르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다 주관자 빼고 다 저기 돼요. 마이크 한번 켜보세요. 마이크를 킬 수가 있어요. 키고 참여자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음소거를 하는데 참가자가 스스로 해제할 모두 음소거를 누른 다음에 참가자가 스스로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을 체크를 뺐어요. 그 예를 눌러요. 예. 자, 마이크 한번 켜보세요. 예, 마이크 안 켜지죠?
네. 뭐 설교라든가 뭐 목사님 같은 게 설교할 때 막 재채기 들어오고 막 잡음 들어오면 안 되니까 기도할 때 예,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또 이제 소통할 때 요걸 두 개를 모드 음소거나 이걸 가지고 활용하시면 집중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제가 참가자가 스스로 음소거를 해줄 수 허용해 놓고 예, 켜놓을게요. 예. 마이크를 이제 키시고 이제 질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이크 컨트롤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어렵지 않죠? 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더보기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어요. 호스트 만들기. 예. 그다음에 이제 공동 호스트 만들기. 뭐 이름도 서버가 다 바꿀 수가 있죠. 예. 각각의. 예. 그리고 대기실 배치. 제거도 있어요. 이거 제거. 예. 제거하면 여기서 이제 회의에서 쫓겨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기에 각 개인별로 컨트롤하는 건 점점점 누르고 이제 그 기능들 예, 활용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록 허용도 주고.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마이 컨트롤은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끝냈고요. 예, 다음은 이제 공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예, 공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공유예요, 공유. 예, 예, 다음은 이제 공유예요, 공유. 공유인데 이 공유는 다 쓰고 계세요, 지금. 뭐 우리가 설교할 때, 뭐 설명할 때, 내 프레젠테이션을 다 공유를 하시죠. 예. 자, 공유를 하시는데, 예. 다 이제 공유를 이제 대부분 공유를 해나가시는데 잠깐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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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공유를 이제 해나가시는데 제가 이제 이 세로 공유를 탁 누르면은 이런 것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자, 화면 1, 화면 2. 저는 이제 모니터를 두 개 쓰기 때문에 어느 모니터를 공유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이제 모니터를 두 개 쓰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는 수업화면. 제가 지금 화면 툴을 수업화면으로 쓰고 있어요. 화면 툴을. 화면 안은 여러 가지 컨트롤. 지금 어떻게 화면 나가는지, 참여자가 누군지 이런 컨트롤 준비 화면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할 걸 화면 단위로 공유할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내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 단위로 공유할 때는 이제 아래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제 싱글 모니터 쓰실 때는 이제 화면 단위로 다 공유를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화면을 나눠 써야 되니까 그때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사용을 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화면 공유는 이렇게 공유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예. 다 써보셨죠, 대표님들? 새로 뭐 처음 쓰시는 아니면 쓰신 분들은 대부분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소리 공유가 있어요. 소리 공유. 소리 공유를 누르시면은 하고 공유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내 목소리는 다 나가는데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이 컴퓨터나 이쪽 시스템에서 나오는 소리는 공유가 안 돼요. 이 소리 공유를 안 누르면, 이 소리 공유를 안 누르면 요걸 안 누르시면 예, 유튜브나 이런 나오는 음성들 소리들은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유해 주는 게 이 소리 공유예요. 자, 이렇게 누르시면 공유가 되죠. 그래서 제가 화면 툴을 누르면 공유를 누르면 이렇게 공유가 되고요. 또 바꿀 때는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누르고 화면 공유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자, 우리 저기 공유 안 가시면 한번 화면 공유 한번 가져가 보세요. 예. 우리 춤추는 퍼니 대표님 화면 공유 한번 가져가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 공유에서 중요한 파트는 지금 스마트폰이시군요. 예. 공유에서 중요한 파트는 참여자들에게도 자주 공유를 시키라는 거예요, 수업에서. 대부분 강의식 교육으로만 하시다 보니까 저기 한데 학생들한테도 공유를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기 우리 춤추는 퍼니님 공유 한번 가져가 보세요. 화면 공유. PC인가요? 스마트폰인 것 같군요. 예. 아니면 뭐 우리 박형록 대표. 스마트폰이라서 그냥 공유하니까 여러 가지 문서가 뜨는데요. 지금 가져가셨죠. 자, 예. 이렇게 지금 박형록 대표님이 이제 공유를 가져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박형록 대표님 거기 파워포인트 하나만 띄워줘 보실래요? PDF나? 예. 네, 파워포인트 하나만 띄워줘 보세요. 예. 자, 우리가
앞으로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도 수행형 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배포해주고 이렇게 공유하면서 쓰면은 되게 이제 유용하게 양방향 수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뭐 에듀엑차 이런 것들을 파워포인트 한 번만 띄워줘 보실래요, 대표님 화면에? 자, 여기 보시면은 제 카메라 한번 보실래요? 카메라 보시면 여기에 잠깐요. 제가 잠시만요. 얘를 저정리해. 아, 잠깐만요. 예. 자, 제가 제 카메라 한번 보세요, 대표님. 제 카메라 보시면은 자, 여기에 지금 AI 챗 GPT 해가지고 이제 어떤 수행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우리 저기 대표님들도 여기에 보시면 그 상단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옵션 보기가 나와요. 제 카메라 한번 보세요. 제 카메라. 예, 좀 작죠? 제 카메라. 예. 제 카메라를 보시면 여기 옵션 보기를 탁 누르면 옵션 보기가 나오죠. 여기에 주석 달기가 있어요. 주석 달기. 예. 주석을 하면 자, 제가 여기에다 글을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예. 다른 분들 한번 주석 한번 써보세요. 주석. 해가지고 AI 활용 키우기 세미나. 예. 자, 이렇게 예. 주석을 달 수가 있어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옵션 주석 달기가 있어요. 원격 재원 요청하기 위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주석을 달면서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예. 대표님, 자, 예. 네, 주석 달기가 영어로 뭘로 나와 있어요? 저는 화면이 전부 영어로 돼 있어서. 영어로 돼 있어요. 주석 달기가 주석이 뭘까? 그거 잠깐만요. 쉐어 스크린 다음에 레코드, 여기 쇼, 저기 리모트 컨트롤 밑에 있어요. 리모트 컨트롤? 예, 원격 제어. 리퀘스트 리모트 컨트롤일까요? 이게 원격 제어 요청이? 옵션 보기 여기 있잖아요, 국사님. 네. 화면, 제 카메라 한번 보세요, 카메라. 예, 카메라 지금 위에 보시면. 예, 위에 보시면 세 번째. 뷰 옵션이요? 예, B 옵션. 예. 세 번째 뭘로 돼 있어요? 영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annotate. 예? annotate요? 그 위는 뭐예요? request remote control. 그거 맞아요. 에너 그거 눌러보세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자, 이거는 어떤 쪽에 대표님들 활용을 많이 하냐면 수업 참여하신 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수행한 걸 가지고 내가 커멘트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마우스로 하니까 이렇게 되지만 타블렛이나 스마트폰 가지고 그러면은 그 훨씬 그 구체적인 응적을 해주겠죠. 예. 사진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예. 예. 요 대표님 사진을 주석 찾기 없는데요. 다시 제 카메라 한번 보세요. 카메라 여기. 안 지금 보여요. 우리 상단에 옵션 보기가 있죠. 예, 그 옵션 자체가 보기. 없어요. 옵션 보기가 안 보여서 나가기밖에 없어서. 뭘로 막혀 있겠죠? 여기 지금 PC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저 폰으로 가지고 있어. 일하다가 지금 아, 듣는 중이라가. 폰은 이거 제가 PC 설명 폰은 밑에 보시면은 네, 연필 있죠, 연필. 잠깐만요. 이게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지금. 줌으로 가보세요. 줌 앱으로. 예, 줌에 갔어요. 줌 앱 가면 연필이 있을 거예요. 연필을 누르세요. 줌 앱 밑에 아니 저기 지금 화면 공유해 보면 연필 안 나와요, 연필? 화면 공유가 없어요. 화면 공유 자체가 없어 저한테는. 화면 공유에 가면은 다른 사람의 화면 공유가 중지됩니다 이래놨는데요. 먼저 대표님 화면을 공유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공유 한번 해보세요. 예. 이 공유를 눌러요. 예, 공유 누르세요. 화면 누르세요. 근데 주석이라는 글자가 없어서. 아니요, 대표님 일단 화면 공유하세요. 예, 자꾸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은 제가 화면 공유할까요? 예, 화면 공유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폰 화면 공유. 그럼 영어로 쫙 나오는데. 화이트 뭐 이런 게 스크린이겠죠. 네? 스크린. 스크린은 없어요. 쉐어 포인트는 있어도
구글 드라이브 박스, 사진 문서, 웹 UR, 책갈피 화면 카메라, 화이트보드 공유 이랬는데 화면이 없어요? 화면이 있을 텐데. 없어요. 화면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지금. 아, 화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없어서 그러니까 아, 시작하기 이거 누르면 돼요. 누르시면 되고요. 예. 아, 예, 예. 아, 네, 주석.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 주석 있잖아요. 여기 주석. 네네네네네네. 주석 꺼내서 주석 눌러보세요. 주석 써보세요. 아, 이거를 못 찾아가. 제가 공유 네. 중지하겠습니다. 뭐 공유 놔두셔도 되는데. 자, 아니, 제가 네, 알았으니까. 우리 박재진 목사님도 한번 화면 공유 한번 해보실래요? 잠깐만요. 밑에 화면 공유 누르시고, 예, 저 목회하실 때 그 파워포인트 공유하듯이 한번 공유하시면 돼요. 자, 이 공유 기능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오늘 그, 예, 네, 그리고 예, 아우 많이 깔려 있네요. 연구하시는 분 같습니다. 예, 문서 하나 열면 exploring self, change to self, 뭐 코칭, 저널리즘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석이라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마우스 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있으면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예. 지금 박영욱 대표님도 그 상단 이렇게 요즘 요거 주석 달기 있어요. 주석 달기를 한번 주석 한번 달아보세요. 자, 그러면 수업 자료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 주석을 할 수가 있죠. 박영 다른 분도 주석 한번 써보세요. 여기에다가. 예. 인성 대표님, 김성강 대표님, 꿈꾸는 퍼니 대표님 주석 한번 써보세요. 실습이 장땡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지 말고, 예. 뭐, 낙서도 해보시고, 뭐, 지금 마음껏 해보세요. 예. 예. 텍스트 써보시고, 여기 텍스트도 있잖아요. 스탬프도 있고, 예. 예. 텍스트 누르면, 예. 예. 텍스트도 있고. 오케이.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예. 나중에 그 우리 대표님들이 그 타블렛이나 이런 거 쓸 때는 이제 글씨도 이쁘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네. 마우스 쓰니까 이렇게 이제 막 쓰는 거지. 뭐. 글씨 쓰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예, 마우스 쓰니까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타블렛이나 이제 그래서 쓰는 거예요. 예. 태블릿은 저걸로 쓰니까요. 펜이 쓰는 건 펜이니까. 네, 그렇죠? 펜이 있으니까 이게 마우스로는 굉장히 힘드네요, 보니까. 예, 마우스는 힘들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근데 패드 이런 것들을 노트로 이거 펜 쓸 수 있어요. 노트 9, 뭐, 20, 9, 이제 노트 21로의 펜으로 여기다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히 써도 되죠. 아, 써보세요, 한번. 글씨 써보세요. 그런 잠깐만. 도구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도 S펜 있으면 그 이쁜 글씨로 쓸 수 있어요. 자, 쓰지네. 그렇죠. 네, 글자 네. 색깔 이쁘게 써보세요, 대표님. 온라인 수업. 잘 쓰입니다. 잘 써지죠. 작게 써보세요. 네? 작게. 작게? 네. 작게. 네, 작게. 별로 안 작네. 작게 썼는데. 네, 좋습니다. 예. 펜으로 쓰니까 훨씬 낫죠? 네. 네, 나머지는 펜의 이슈예요. 펜이 있으면은 이 또한 이쁘게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PC에서는 펜을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아니, 펜 태블릿이 나오잖아요. 펜 PC가 나오잖아요. 삼성 거. 뭐, 저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컴퓨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공유만 하면은 모든 사람이 공유된 사람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요. 설정을 해주면, 주석 허용을 다 해주면. 주소 허용을. 네. 자, 제가 다시 한번 가져올게요. 예. 된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예. 하나는 공유하기, 하나는 주석 활용하기. 이렇게 주석 이렇게 있고, 저기 참여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기 옵션 보기 위해서 우리 와서 옵션 보기를 가지고 주석을 달았죠. 옵션 보기. 예. 예. 주석을 달았죠. 예. 그래서 자, 이거를 있는 기능인데 우리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지금은 대부분 강의식 수업을 하시죠. 그죠?
나만 자료를 가지고 있어. 그래 그거 가지고 쭉 설명만 해요. 자, 이 추석과 공유하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써서 양방향 상호작용을 하려면 학생들에도 미션을 주고 자료를 나눠주고 그걸 가지고 어떤 수행을 시키고 그걸 설명을 시키고 거기에 그 컨설팅을 해주고 코멘트를 해주고 이런 식의 이제 수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수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훨씬 이 시대는 각광받는 수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공유 주석 잘 활용할 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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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저기 저기 줌에 대해서 제가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마우스를 선택을 해가지고 주석을 달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네요. 그 텍스트나 이게 그리기는 되는데. 마우스는 내 마우스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 아, 마우스 컨트롤하는 겁니까? 예. 지금 예, 자, 그리는 우리가 건지 주석 하고. 대표님 좋은 예, 질문이에요. 예, 예. 자, 내가 이거를 주석을 이렇게 해놓고 얘를 윈도우를 움직이려 잠깐 움직여지네. 야, 예, 예. 예. 확인했습니다. 얘 그리기를 해놓고 얘를 이 마우스 모드하고 주석 모드는 다른 거예요. 이거 마우스 모드예요. 마우스 모드.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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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자책 봤을 때 마우스 모드하고 그리기 모드가 있잖아요. 네. 예, 그 모드예요. 예. 예. 마우스 네. 모드 그리. 네. 마우스냐 그리기를 할 거냐 이제 두 그렇죠, 차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음. 음. 자, 또 다른 여기 저기 줌에서 질문 있으면 줌 사용법에 어떤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여기서 처리하고 갈게요. 예. 줌 쓰면서 아니 뭐 기능 중에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 했던 거 있어요? 자, 제가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자, 우리 마이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마이크는 여기 삼각형을 누르면 스피커하고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는 여러 개가 잡힐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카메라 마이크하고 이쪽에 오디오 마이크 두 개가 잡혀 있어요. 그 골라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골라볼까요? 저 카메라에 마이크 쓰는 거예요. 목소리 좀 더 어때요? 아까보다 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별로 안 좋은데요. 예, 별로 안 좋죠.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전 앞에 있는 책상 앞에 있는 마이크예요. 네, 이게 훨씬 낫습니다. 소리가 좀 나요? 네, 더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튼 마이크 여러 개 쓸 수가 있다. 스피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컴퓨터에. 골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님들이 근데 모른다. 이럴 때는 여기다 스피커 마이크 테스트를 해요. 선택을 해놓고. 잘 들리지 않아요. 이건 스피커 테스트 한 거예요. 네, 잘 들려요. 다음 마이크. 소리가 이렇게. 지금 아주 안 좋은데요. 그리고 바꿀 때는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한번 눌러보시면. 예, 마이크. 예, 소리가 좀 안 좋다면요. 그래서 다시 네,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종료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표님 이제 여기 보시면 카메라. 예, 이제 뭐 카메라도 여러 개가 다 달릴 수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럼 골라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따가 이제 OBS 쓸 때는 OBS 스튜디오를 카메라로 잡을 거예요. 버추얼 카메라로. 지금 제 카메라가 뭐가 나가고 있어요? 제 얼굴이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화면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면하고. 예, 제가 웹캠을 잡으면 안 나가죠. 예, 이름만 나가면 왜냐하면 다림에서 카메라를 잡고 있어서 그래요. 예, 시스템에서. 자, 그리고 키면은 그 화면이 나가죠. 근데 이제 그 다림 안에 내 얼굴만 나가게 하는 또 화면이 있죠. 예, 그 안에서. 예, 요거 보시면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따 OBS도 요거하고 비슷한 기능인데, 자, 이렇게 탁 누르면, 화면이 바뀌죠. 예, 여러 개로 설정됩니다. 요걸 누르잖아요. 예, 그럼 바뀌죠. 자, 자리만 보일 때 요걸 눌러요. 예, 바뀌죠. 예, 요게 이제 이따가 OBS 스튜디오 가지고 이제 무료 가지고 이제 만들 여러 가지 화면들이에요. 예.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그 가상 배경 만드는 것도 있고, 가상 배경,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겠죠. 예, 가상 배경 올려서 가상 배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은 됐나요? 뭐 또 더 필요하신 게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이제 소회의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거기에 오래 걸렸네요. 예, 소회의실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소회의실은 우리 이제 멤버십은 아마 100개까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 계정 가지고는 100개까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소회의실을 이제 만드는 방법은 소회의실은 첫 번째 어떤 때 만드냐면 동시에 내가 어느 교육기관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여러 개의 수업을 개설할 때. 예. 자, 소회의실은 100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계정 하나 가지고 우리 그 에듀플러스 멤버십은요. 자, 그러면 100명의 선생님들하고 동시에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회의실을 하나 만들면 그건 하나의 다른 줌이에요. 네, 다른 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만들어 보고 저기를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100개를 만들면 100개의 그 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육 기관이에요. 선생님이 한 여러 명 있어요. 그러면 줌을 여러 개 사주는 게 아니고 하나에 가지고 소회의실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관리도 되죠. 목사님, 박재진 목사님. 네네. 목사님이 여러 구역 예배를 관리를 해요. 네. 그럼 소회의실을 구역별로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와서 예배를 보라고 하고 목사님이 들어가서 잠시 커멘트를 해줄 수가 있죠. 그죠? 그럼 한 번 만들면은 그게 껐다 켜도 그대로 살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다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때 만든다는 얘기. 네, 그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저기 하는데, 자, 소회의실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도 토론형 수업을 좀 할 수가 있잖아요. 토론형 수업. 네, 토론형 수업. 예, 그거는 지금 그걸 사용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왜냐면, 그거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좀 또 활용을 하시면 되게 좋죠. 아이스 브레이킹. 자, 소회의실 만드는 방법은 더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여기 소회의실 메뉴가. 예. 예. 자, 소회의실을 누르시면 몇 개의 회의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거는 현재 우리 뭐 멤버십은 100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100개까지. 100개까지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지금은 3개만 만들어 볼게요. 3개만. 네, 3개만 만들어 볼게요. 자, 자동으로 할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동으로 할당하면 지금 현재 여기 참가자가 지금 8명 있으니까 네, 자동으로 3개 만드니까 한 2~3명씩 할당이 되겠죠. 자동으로. 자, 제가 자동으로 지금 할당을 3개 만들었으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들어갔다 한번 나오세요. 체험적으로. 그래서 대표님 인사 간단히 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들기를 눌렀어요. 자, 만들기를 누르고 여기 옵션 보면은 여기에 이제 나중에 종료할 때 카운트다운 몇 초 만에 완전히 나오게 할 건지 거기 있어요. 저 10초만 둘게요. 지금 현재. 그리고 누르고 소회의실 열기 눌렀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들이 이제 소회의실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참여 한번 해서 인사 간단하게 하고 나오세요. 들어가 보세요. 참여 한번 해보세요. 전 물 좀 한 컵 떠올게요. 참여하셔서 서로 인사 좀 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세요. 김선영 대표님, 김서인 대표님. 네. 갔다 왔어요. 예. 인사 좀 하고 오셨나요? 네. 네, 종료할게요. 소회의실 닫기. 신기하네요. 자, 10초 만에 이제 닫힙니다. 제가 닫기 눌렀거든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네. 이렇게 이제 소회의실을 만들어서 각각의 그 안에서 공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참가자가 소외시를 선택하도록 허용해서 세 개를 만들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주기적으로 하는 교육은 요걸 많이 씁니다. 그럼 참가자가 소외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죠. 이름 바꾸기. 예, 얘는 사랑방. 사랑방.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랑방, 행복방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모든 회의실. 이번에는, 한번 소회의실을 눌러보시면, 소회의실을 누르면 이제 소회의실 내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참가자가 소회의실 선택하도록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와보세요. 예. 아무 방이나. 예. 들어갔다 한번 나와보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보면 왼쪽 위에 소회의실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방을 내가 골라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한 번씩 선택해서 한번 들어갔다 나와보세요. 나중에 우리 대표님들도 이제 그 운영을 하셔야 되니까 다 사랑방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보세요. 예. 사랑방에 다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와보세요. 예. 김선랑 대표님 사랑방 들어갔다 나오세요. 폰은 왼쪽 위에 소회의실이 있어요. 그리고 PC는 더보기를 누르시면 소회의실. 그리고 아니면 바닥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소회의실. 예, 메뉴. 누르시면 내가 방을 선택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김서인 대표님, 최선화 대표님도 한번 들어갔다 나와보세요. 네, 실습이 장땡입니다. 네. 더보기 눌렀어요. 예, 뭔 소위를 찾기 할게요. 예. 자, 잘 다녀오셨어요? 자, 소회실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대표님들 수업할 때도 소회실 335 들어갔다 인사만 하고 나오게 해도 되게 수업 분위기가 좋아져요. 네. 실제적으로 카메라도 많이 켜고 이 반응도 더 좋아져요. 네. 소회실 한번. 왜냐하면 강사하고는 별로 커뮤니케이션 안 하려고 하더라도 본인들 수강생끼리는 잘 하거든요. 사람의 심리가. 네. 동질감 때문에. 아이스 브레이킹에 적당히 주기적으로 활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수업하다가 본인들의 생각들을 한번 토론하고 나오세요. 이것도 되게 좋아요. 네, 소회실. 그런 수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대표님. 뭘 설명을 쭉 하고 나서 미션을 하나 던져서 자, 서로 함께 협의하고 나오세요. 그리고 협의하고 나온 거를 발표자를 선정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세요. 이런 수업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업 시스템에서 대표님들이 자료를 먼저 제공을 하고 준비해서 하면은 훨씬 그 수업이 고급스러워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좀 더 토론, 공유 이런 거를 활용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제 줌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 줌 가지고 1시간 8분이나 했네요. 예. 뭐 다른 거 좀 들어 하더라도 이렇게 저기를 하죠. 자, 줌 가지고 질문 사항 있으면 안 되는 기능들 나 설명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 주시면 설명드릴게요. 질문 사항 없나요? 줌 가지고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네, 없군요. 네, 없으시면은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제가 한 5분간만 쉴까요? 우리 대표님들 차 한잔 마시고 기록 일시 중지 해놓을게요.